네, 자 SML 오늘은 주주정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L 네. 주주정회는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들 주주분들이 직접 오셔서 회사에 대한 뭐 칭찬도 할 수 있고요. 예. 혹은 이제 좀 원망 담긴 목소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부의 주주니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주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회사의 주주분이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실지 일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딱 제가 얼굴을 뵈니까 네. 태웅로직스 주주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얼굴 보면 저는 다 압니다.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는 네. 네, 박정식이라고 합니다. 박정식님, 커피숍 하세요? 네, 커피숍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손님이 많을 때야 당연히 이제 그거 그렇죠. 집중하시지만 중간에 이제 손님이 조금 끊어지고 하면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을 열게 되죠. 제가 알기로도 커피숍 하시는 사장님들이 주식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3% 시청자분들 중에 맞아요. 커피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럼 이렇게 그 바리스타 같은 자격을 갖고 당연히 계시는 그렇죠. 거죠? 아침에 한 8, 9시 사이에 한번 살짝 바쁘시고 네,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전후로 좀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저도 네. 어떻게 보면 개장 시간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이제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커피숍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시간이 가장 바쁠 때거든요. 아침 9시에 왜냐면 이제 출근 어린이집 시간. 갔다 오신 어머니들이나 출근하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오후 돼서 조금 바쁠 시간에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 생각지 못하게 좀 놓치는 경우도 많이 못해 있죠. 그때는. 네. 사장님, 근데 그 태용로직스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본인의 투자 스타일 네. 아니면 투자 방법 네.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종목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리스크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저평가된 종목을 먼저 많이 찾아요. 그래서 네. 재무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려고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많이 찾고 거기서 제가 선택한 가격 기준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네. 크게 보지는 않지만 수익률을 5에서 10% 조금 너무 바닥에 있는 거는 한 20%를 보고 그런 종목 한 5개, 6가지를 골라서 네. 순환으로 매매를 하죠. 오늘 아주- 이 종목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 종목에 네. 한 10%를 빼서 오늘 좀 떨어진 종목에 10%를 투자를 하고 어허. 왜냐면 어차피 저평가된 거를 네. 산 거니까 우상향할 걸 예상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네.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더 늘어나가는 구조를 선호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게 정답 네. 투자하고 아니요, 있는 거예요. 먹은 거 파는 거는 괜찮아요. 네. 먹은 거 팔 맞아요. 때는 그래도 익절이라 네. 이게 되는데 손절할 때가 어려워요. 맞아요. 자 일단 그러면은 예. 태웅 로직스는 그래서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태웅은 지금 한 4,800원대 제 평단이 경영인데 4,800원? 네. 뭐야 왜 이렇게 싸게 샀어요? 작년에 무증했잖아요. 무중을 네, 무증을 하셔서 아마 정프로님이 사신 가격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 전에 사신 가격이랑 무증을 해서 9,800원대 사셨잖아요. 제가? 네.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뷰를 한 결과 이제 9,890원에 사셨는데 그때 1대1 무증을 해서 가격이 이제 반으로 나눠졌으니 네. 지금 그럼 제가 주식수 많아진 거예요? 그쵸 제가? 두 주가 된 네. 거죠. 한 주가 두 주가 됐어요? 그쵸 가격이 반으로 줄고 가격이 반으로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9,000원짜리가 네. 두 개가 된 거예요. 4,500원짜리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12,000 얼마? 아니. 지금 4,200원, 참, 300원 지금 네. 야스였지? 아마 근데 그때 파셨으면 수익이 엄청 나셨을 거고 안 제가? 파셨으면 지금 마이너스 상태일 거고요. 태웅 로직스 손해를 좀 보고 판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이후로 그 가격 밑으로 내려온 적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요? 네, 12월 달 빼고는 작년 12월 달 폭락장 빼고는 내가 네. 헷갈렸나 보다 그러면 워낙 많으니까 네. 아니요. 여튼 저는 네. 손해 안 보고 팔았다 이거죠? 팔으셨으면 야스! 네, 희한하게도 그때 방송 나가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무증 발표가 나왔어요. 네. 징징쇼하고. 그때 10% 정도 물리셨다고, 네 맞아요. 10% 정도 맞습니다. 물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놀란 게 그거 보고 느낀 게 정말 징징 쇼를 하면 올라가나 그런 게 좀 놀랬어요. 이게 작년 한 5월쯤에
주가가 급등했던 시점이 있던데 네. 여기가 무증 발표했던 그쵸. 그 시점이에요. 그 징징쇼가 4월달에 제가 한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옛날에 저 체결된 거는 하는 방법이 없나요? 옛날에 기간별 매매 기간별 그 매매, 달력으로 종목별 매매 보시면 이런 네, 거를 될 볼 수 겁니다.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MTS에서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아 오늘 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사장님 근데 이거를 약간 좀 장기 차트로 봤더니 네. 2021년 그러니까 무증 때 주가가 한번 싹 올랐던 거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네요.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근데 하는. 그거를 재무를 좀 보시면 예, 예. 21년, 22년 거의 몇 배 이상의 재무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게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년 22년도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금 시총 1,600억, 700억 회사가 예. 매출 1조를 찍었고요. 순수익,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수익이 거의 1,000억이 찍혔어요. 그건 거의 PR이 뭐 두 지금- 배도 안 되는. 예, 1점 몇 배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평가 회사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상승기에도 상승도 없었고 예, 물론 업황이 앞으로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떨어진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올라온 정황도 없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더 열받았던 거는 그러니까 호가창이나 이런 걸 좀 자주 보고 저도 거래 계좌나 이런 것도 분석도 많이 하는데 보통 호가창을 보시면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네. 매수가 많으면 좀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면 내려가는데 많이 빠지는 날 여기 태용로시스를 보면 최강도가 30이 안 돼요. 그런데 특정 계좌에서 돌아가면서 만주 2만 주씩 시장가 매도가 나와요. 하루에도 한 6번, 10번 정도. 그런 매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예, 예. 되게 신기한 건 음. 호재가 나올 때마다 뭐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협업을 했다 어디랑 협업했다 할 때마다 그런 패턴이 나오고 네. 주가가 못 가기도 하는데 장기간 주가를 빼놓고 거의 연중 최저점에서 회사에서 대규모 특정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공시가 나와요. 이번에도 1월달 초에도 회사에서 10만 주 정도 정말 공교롭게도 최저가에 10만 주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 1월에도 정말 신기한 건 음.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50억을 신탁 네. 계약. 예. 하죠. 주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4,500원대부터 매수가 들어와요. 그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5,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멈춰요. 그리고 주가가 4,500원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발표한 3자 유증을 했어요. 4월 달에. RCPS로 네. 했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3자 유증 가격 정하는 네. 금액이 최근 한 달, 일주일, 전날 세 개 기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3자 유증가가 정해지거든요. 네. 근데 거의 2년 만에 거래량이 터진 양봉 이후에 일주일 이상 주가가 빠집니다. 거래량 없이. 그리고 3자 유증 발표 전날까지 빠져요. 네. 그리고 최저가에 3자 유증 가격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공교롭게도 우연찮게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회사는 좋은 것 같고 저평가된 것 같고 앞으로 산업도 발전해 나가고 3자 유증도 솔직히 이걸로 부동산을 샀어요. 창고 센터를 짓는다고. 지금 부동산 안 좋을 때 싸게 사고 좋고 물류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보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런 수급이나 매매 형태로 인해서 주주들이 이렇게 힘든 걸 받으니까 네. 이게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를 네. 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신탁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그쵸. 이게 시세 관여 행위가 되니까 조금 피해간 거는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증자를 한 거는 이게 공시를 보니까 부산 신항 웅동개발 주식회사 요쪽을 해서 네. 그 땅 사갖고 터미널 하니까 사업 확장하려고 그러는 그쵸. 목적이 있었던 거고 자금 조달은 삼자 배정으로 했는데 특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 몰아주기를 하려고 의심할 건 아닌데 네. 뭔가 이거를 가격을 조금 서로 조정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코가창을 보면 이 매매 형태나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래 강도랑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있는데 거래량의 한 30-40%가 시장가로 매도가 나온다?
그것도 호가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네. 분봉 차트로 보시면 되게 웃긴 게 그 거래량들이 매도 거래량들이 이렇게 삐쭉 서 있어요. 예, 예. 걔네가 시장가로 던진 그 양들이. 근데 거래 계좌들을 보면 특정 거래 계좌들이 그러고 그리고 몇 개월치를 따져 보면 분명히 이 계좌들이 매수한 평단이 있는데 네, 네.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가로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의심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리면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계산한 거는 그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던질 수 있냐 이거죠. 일반적인 뭐 개미라고 했으면 큰 개미든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이걸 던질 수 있냐 이거죠. 던졌는데 그걸 또 받아가지고 주가 많이 빠지지도 않는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대주주, 그러니까 혹시 여기 뭐 제가 태국로지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네. 그 대주주 관련한 뭐 집 거머넌스 이슈가 있어요? 승계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렇다고 지분이 너무 낮지도 않아요. 네, 지분도 안정적으로 있고 뭐 그러니까 사업을 그게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답답하시겠네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뭐 바이오 기업처럼 실적이 안 찍힌다든지 아니면 뜬금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꾸준히 늘었고 돈도 잘 벌고 사업 확장하고 그리고 삼자 물류라서 좀 더 리스크가 적은 것도 있고 꼭 가장 최근에 뭐 사우디 관련 뭐 네옴시티에 관련된 그런 거 이슈도 있을 텐데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저도 이런 투자를 하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배당을 안 주나 그래서 봤더니 시가 배당률 네. 3.2%면은 근데 사실 작년에 순이익에 비하면 많이 한 건 아니죠. 솔직히 주주들은 배당이라도 많이 줬으면 그래도 좀 불만이 덜했을 텐데 네. 작년에 순이익이 거의 1,000억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 여기가- 거기에 비해서 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워낙 안 좋네.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뭐 1%도 안 네. 됐었고. 근데 이게 과거를 보면은 이게 물류 회사들이 코로나 호재로 그쵸. 인해서 이익을 많이 내긴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과거 PER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뭐 8배, 10배 이쯤은 네.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한 배 넘지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때 H&M 같은 경우도 뭐 PER 3배도 안 되고 뭐 그랬었지만 맞아요. 이게 해운 SCFI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거 굉장히 내려오면서 시황 영향을 꽤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태용 주가는 시황 영향을 많이 네. 그러니까 오를 때 받은 것 같진 오르고 않습니다. 떨어졌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맞네요. 무증까지 했는데도 그대로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네. 19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졌고 어쨌든 산업은 발전하고 있고 회사 자체도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부채를 줄고 자산은 늘어가고 다 좋은데 주가가 이러니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 최근에 며칠 사이에 또 심하게 뺐거든요. 거의 지지선을 아예 뚫고 아예 떨어뜨려 버렸어요. 특별한 이슈도 없고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4분의 1 정도 빠졌네. 네. 근데 이런 게 네네. 너무 우라통이 터지니까 아, 그 카페는 괜찮아요? 카페요. 아, 네. 카페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한 7년 정도 된 카페인데 네. 그래도 동네에서 많이 단골분들이 와주셔서 잘 어디 되긴 쪽이시죠? 했거든요. 지금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카페거든요. 역촌동? 네. 정프로 거기 살았었습니다. 그러세요? 카페 이름은 뭐예요? 제 플레이트 409라고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오래된 카페긴 하거든요. 플레이트 409? 네. 그 초등학교 옆에 모서리? 아니요. 거기 거기 아니고 아니에요? 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6호선이 동그랗게 있잖아요. 아, 예. 네. 거기 딱 정중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정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네. 도는 그 네, 거기에 호선의 한가운데. 네, 한가운데 있다 보시면 돼요. 아, 거기 산부인과 있고 뭐 그쪽인가 보다. 네, 그러면. 그쪽도 있는데 네. 근데 그쪽은 그러니까 커피 쪽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같이 개인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코로나 1년 이후에 이제 메가 커피랑 컴포지트에서 워낙 많이 매장을 뿌리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카페 주변에서도 한 6개, 7개가 생겼거든요. 메가랑 컴포지트만. 컴포지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 이제 커피 파는 그걸 뭉뚱그려서 컴포지트 아니요. 그래? 브랜드명입니다. 아, 컴포지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메가 커피랑 거의 비슷하죠. 아, 그래요? 네. 아, 메가 커피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컴포지트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메가 커피가 잘 되니까 이제 네. 그 컴포지트도 원래 그렇게 늘리진 않았는데 이제 많이 늘리는 상태죠. 혹시 그 마포 옛날 수제돼지 갈비집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플레이트 409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니, 플레이트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봤다. 네, PLATE. 맞는데 서부 숫자 생명약국 아 옆쪽에 맞아요. 있는, 예. 맞아요. 마포라고 하셔서 제가 혹시 헷갈렸는데 아. 네, 그 옆에 있는 애 맞습니다. 약국 네, 옆에가 네, 마포 연잘 맞아요. 수제돼지 갈비. 네, 맞아요. 플레이트 409가 체인도 있어요? 아, 저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서. 아, 그래요? 저 하나, 친구 하나. 하고 일산에 일산 네. 쪽에. 네. 아.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냥 장사는 적어도 내 생활하고 뭐 현금 흐르면은 큰 문제 없을 정도는 쭉 되긴 되는 솔직히 거예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아,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그래도 손님이 꽤 많은 가게 중에 속했는데 이게 경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에 조금 더 그래서 무게를 두시면서 투자 수익을 좀 생각해 볼까 했는데 얘가 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이랑 주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손님들이랑?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주식 붐이 일었으니까 아. 그때 카페 오시는 분들의 한 60% 분들은 오셔서 다 주식 얘기를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손님들이랑?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해진 손님이랑 주식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분석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아 거기가 이제 주식 사랑방 같이 됐군요. 약간 그렇게 됐어요. 아 네. 남자 손님들 많고. 아, 남자보다는 아주머니들이 좀 아 그래요? 아무래도 예. 아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주식도 조금 아직 안 좋고 커피도 약간 좀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힘들고 네. 여러모로 좀 마음이 저 태웅이 좀 애증의 종목인 게 아, 그래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손님들하고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작년에 웹 3.0 공부를 좀 하면서 올해 들어가기 전에 연말에 태웅으로 우리가 수익을 조금 보고 이제 로버트 AI 이런 거를 이제 내년부터 투자를 하자 했는데 12월에 태웅에 이제 다들 이제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진짜 네. 제가 지금 잠깐 본 건데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거는 이제 운임들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전망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를 인정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운임 좋을 때는 왜 안 갔냐고. 이게 여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물류. 네, 물류? 삼자 네, 물류. 종합물류. 네. 그때도 물어보셨어요, 이제. 징징쇼 할 때?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다 이제 세관부터 해서 이런 거 통으로 서비스를 하는 물류를 우리가 그럼 볼 수 있는 태웅로직스는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택배차는 한 번도 제가 못 본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디 저 인천공항이나 어디 저 항만에 있어요 주로? 태웅 로직스라고 붙어 있는 걸 보시려면은 부산에 이제 컨테이너에 붙어 있는데 이게 삼자 물류다 보니까 네. 그 기업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서비스해 주는 거죠, 물류를.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크를 달고 간다기보다 예, 그런 거니. 그럼 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페덱스니 뭐 어디 네. CJ 대한통운 이런 데 거를 받아서 대신 또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이제 회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작년에 좀 큰 게 하면은 뭐 현대글로비스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뭐 중동으로 갈 물량을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뭐 자사주 매입을 안 해, 뭐 네. 배당을 안 해. 그렇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대주주가 뭐 승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호재도 있어요. 여기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납기 24년 12월까지 맞아요. 이렇게 쭉 깔려 있는 물량들도 꽤 돼요. 거기에 네옴시티가 터졌는데 사우디 관련해서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심지어 해운주들이 갈 때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피를 말리는 어쨌든 주식을 하면은 떨어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게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거래 정지 당한 것처럼 네, 돈을 못 움직이는 약간 그런 리스크가 좀 있죠. 아 그래요. 여기는 저 대표님이 한재동 네. 대표 이사. 네. 네 한재동 이분이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런 것도 김프로님 좀 있어줘야 되는데. 태웅로직스가 이제 네. 몇 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커졌어요? 한 거라 예. 지금의 태웅로직스의 창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점 키워 나간 거죠. 아 그래요. 네. 태웅로직스. 이거 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거예요, 태용 로지스? 태용은 한 10에서 20% 사이. 아이, 예. 그럼 나와요. 아니 근데 여기 회사 네. 주가 보면은 거기서 안 움직이질 마이너스까지도 않았어요. 않아. 예. 아니, 움직이질 나와 않았어요. 그냥. 아. 뭐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회사 자체로 보면은 좋네. 투자를 안 할 수가 회사 없어요. 좋네. 예. 그런 회사 한 수두룩 빽빽이요. 그렇죠. 예. 2차 전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하소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올 1월에 에코프로를 들어갔다가 12만 원에 들어갔다가 예. 11만 원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바보야 뭐야. 아니 에코프로 올 1월부터 계속 안 쉬고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스타일이 예, 그 전에, 스타일이 예. 성장주 쪽 스타일이랑 잘 안 맞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에코프로로 해서 좀 수익을 받다가 네. 어. 이제 조정이 될 만큼 됐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에코프로가 그 공매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3, 4개월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번에도 좀 밀리나 보다 해서 빠른 손절을 했는데 그걸 들어 올렸죠 그거. 그쵸. 예. 그 제가 팔고 나서 이제 얼마 바로 네, 아유. 쳐다만 보는 12만 원이면 진짜 개꿀인데. 그쵸. 아유.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아마- 이제 못 들어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아마 근데 미련 없이 근데 이 회사 좀 아쉽긴 아쉽다 진짜. 에코프로가 안 팔았으면 태용을 팔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 수익을 봤으면 태용 정도는 미련 없이 보내줄 네. 수도 있는데 그 피어 그룹들은 좀 어때요? 이거 비슷한 류의 하는 회사들하고 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게 삼자 물류 쪽만 볼 거냐 아니면 해운주만 볼 거냐 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근데 삼자 물류 회사는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어요. 뭐 비슷한 걸 찾아봤자 한 3방 정도? 근데 3방이야 워낙 이슈가 이상한 거 세방은 있으니까. SG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멸해 들어 두고 올려줬잖아요. 예. 예. 일단 해운 쪽이랑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거라 비교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숫자로 보면 이게 회계장부나 이렇게 숫자로 보면 숫자는 좋거든요. 좋고 좋네요. 예. 거짓말도 안 하고 부채가 줄고 현금이 늘고 자산이 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VIP 운용에 최인철 대표님 잡아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분석해서 투자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분석해서 투자해서 맞아요. 이렇게까지 안 가면 맞아요. 어떡하냐 이거. 저 정말 애증의 종목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중에 좀 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뭐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크진 않네, 그죠? 저 이제 이 친구가 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작년에 줘서 그게 조금 컸죠. 작년 약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게 조금 그나마 약세장에서 리스크가 덜한 게, 예, 그러니까 높은 걸 안 사다 보니까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졌잖아요. 워낙 바닥에 있던 것들은 거기서 물을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조금 올라왔을 때 거의 수익권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도 괜찮으시네. 투자 잘하신다. 근데 이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마이너스 90% 이상 깡통을 차봐서 이제 불나방 매매는 안 된다 여기 싶어서 배당은 해줘요? 이번에 나왔을 때 한 3.2%. 아, 그 됐네. 바로. 아니 배당은 들어왔습니다. 배당은 아니, 들어왔습니다. 배당 들어왔으면 뭐 됐지 뭐. 10% 마이너스에 3.2 에이, 먹었으니까 7% 마이너스. 아니, 저도 저도 그 정도는 플러스다. 조금 걱정을 한 게 네.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 네. 삼자 유증을 발표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삼자 유증을 하고 회사가 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주가가 좀 상승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가격이 올라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 나와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올라가네요. 오늘 올라요? 근데 오늘 그쵸. 근데 1.54%. 오늘까지 빼버리면 너무 근데 저항선 밑으로 네 내려왔네요. 완전히 깨버려서 아 나도 확실히 이게 HTS를 깔아야 될 모양이에요. 아니 MTS만 하니까 뭐가 잘 검색도 안 저도 되고. MTS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카페에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막 옛날에 내가 언제 샀고 언제 팔았나를 찾아보는데 도저히 안 나오네. 네, MTS. 아, 근데 저도 이거 하면서 그 정프로님이 매수가를 얼마 했는지 보고 아 이거 안 파셨으면은 제가 에코프로 안 판 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왜냐면은 그때 사신 가격에 일주일 지나서 거의 2배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증 발표를 하면서 나 먹었나 그럼? 파셨겠죠.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파셨겠죠. 누가 그러면. 빼간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 이름 바꿨나 혹시 여기? 아니에요. 아나 가끔 그럴 때 미치겠어. 회사 이름 바꾸고 이래갖고 내가 갑자기 내 계좌에 왜 얘가 들어와 있고 막. 저도 의아하긴 했거든요.
정프로님 아직까지 들고 있을 리가 없는데 주주정에 저를 섭외할 때 아직도 들고 계신가? 그래서 아니 그날도 네. 옆에서 이제 여미사님이 패널을 보시면서 네. 아 이거 재무가 이렇게 좋고 발전하고 있으면 이건 장기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고 해주셨어요. 그거 듣고 그냥 계속 갖고 계셨나 그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없는 거 아무리 봐도 없어요. 2019년에 증자한 거는 왜 했던 거예요? 그때? 그것도 뭐 살라 그랬나? 그때 이제 상장을 한 거죠. 아 상장을 네, 그때 네, 했다고요? 그렇죠. 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몸집을 불려 나가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절정을 이뤘는데 아, 코로나 절정 효과를 거의 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HMM처럼 오른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아니 숫자는 찍히는데 그게 답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나 좀 주식 오래 하신 분한테 물어봐도 이거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회사가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네. 제가 복주식 나눠드릴 때쯤 이거 이제 복주식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팔았다고 한 거 보니까 그때쯤 이미 이게 좀 전에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기 마인드셋 분이 복주식인데 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그때 이제 복주식 이거 나눠드렸었거든요. 예. 어쩐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그러면 그게 꽤 된 얘기인가 보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사셔서 네. 작년 4월달에 징징쇼를 하셨고, 네. 그 이후에 바로 파신 거 같아요. 그럼 전 먹었어요? 그러면 드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무증 이후로 네네네. 그 가격 이하로 거의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저만 오르면 됐죠. 뭐. 자, CTT 리서치라는 데서 탐방 노트를 냈는데 네. 이 작년 말 얘기입니다. PBR이 아니고 PER이 1.8배. 그렇죠. 요거를 소제목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거의 전 종목 합해서 거의 최고 저평가 PER이 나왔을 거예요. 왜 안 올라온대? 저야 모르지. 나온 이유가 그거니까요. 진짜 나온 이유가 그거시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와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봤던 그런 매매 형태가 제가 의심하고 그런 게 맞는 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건지를 좀 전문가분한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치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꽤 많이 만났었어요. 가치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뭐 한전을 10년 그쵸. 들고 있었는데 그쵸. 500원이 빠졌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뭐 조강피역이니 뭐 삼양통상이니 있거든요. 태용로직스는 좀 이름이 낯설어 그랬는데 2019년에 상장한 회사인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는 주식들의 특징이 이제 대주주의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배당이나 그런 주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고 사업 확장을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네.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증자를 해서 네. 사업 확장도 하고 있어. 네. 배당도 해. 자사주 매각도 해. 그러니까 자사주 돈을 매입도 벌어서 해. 사업을 계속 뭘 사고 뭘 하고 다음을 대비하는 되게 좋은데 작년에도 뭐 ISO라고 이제 앞으로 좀 좋을 만한 컨테이너 탱크를 많이 사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그 태용로직스 왜 안 가는가? 근데 뭐 그 안 가는 이유는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집은 다 같은 이유가 있지만 불행한 집은 그 집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일단 한 가지는 그 안나 까렐레나 까렐레나 아닌가요? 까레리나 아닐까요? 까렐리나인가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태용로직스 정프로 볼 때는 얼른 좀 역동적인 주식으로 좀 갈아타셔라. 뭐 그 말씀밖에 드릴 기대를 수가 하는 게 그때 이후에 바로 좀 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나오면 또 혹시나 또 한 정프로님의 기운을 받아서 맞아. 또 이게 또 사실 조금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니까 네. 이 기운을 받아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한 일주일만에 좀 기다려보시고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외된 주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 필요하시면 제가 한 10주 정도 공매도 좀 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공매도 가능 종목인가요 혹시?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배운 거는 정말 너무나 저평가된 혹은 너무나 참 정말 좋은 가격의 주식이라도 계속 그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또 크게 네. 가르침을 받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 3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카페 이름 다시 한번 홍보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촌동에 있는 플레이트 409라는 카페입니다. 네. 저희는 커피도 맛있고 네, 가서 주식 상담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합니다. 그 투자 방식도 이제 지역 가치 투자자 스터디 모임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럼요. 네. 완전제일주의라 네. 밖에 이렇게 메뉴판 두지 마시고 전문 시세 전광판. 그냥 모니터 같은 걸 좀 메뉴를 좀 약간 종목별로 이렇게 그러네. 섹터별로 그러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되겠네. 뭐 이렇게 저 뭐 해야 돼? 뭐 배터리 라떼 뭐 이런 거 해갖고. 네? 그 시즌 맞아서 잘 가는 걸로 이렇게 이름 바꿔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플레이트 409 네. 예,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은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걱정 저희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나머지 종목들 잘 또 운영하시고 네. 모든 종목 다 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안 되는 그렇죠. 것도 한두 개 있는 거죠. 진짜 이 회사 짱이다. 그만 좀 하세요. 아니. 그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공모가가 4,100원인데 네. 현재가가 4,100원이에요. 그 진짜? 네. 공모할 당시에 수입에 지금 몇 배가 늘어났는데 아니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공모가가 2019년 공모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200원 올랐잖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네 이 회사는. 네. 네. 자, 그러면 네. 앞으로 급등 커피에 운영 잘 하시고요. 커피. 네, 우리 박정식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태용로직스처럼 한결같은 3%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